자, 5월 12일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 여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김수연의 추가 사용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월 2일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5월 2일 조회하라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시험에서 나오면 그냥 일반 전표에서 위에 날짜를 5월 2일이라고 치는 게 제일 편해요. 위에 날짜를 5월 2일이라고 치면 이 전표가 보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이면 편안한 이유가, 그럼 우리는 분계를 하면 지금 차변에 가지급금 적혀 있는 게 보이니까 이거 정산하면 대변에 가지급금이고 김수현이고 100만 원이다라는 위치를 다 잡아버리니까 이게 더 편하겠죠. 실수 없이 차변에 있는 걸 정산하면 반대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직원 출장 여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여비 교통비라고 하고, 이 출장 간 직원이 어느 부서 직원인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영업부 직원이죠. 그래서 800번대의 여비 교통비라고 하고, 다음 출장비 내역을 확인하는데 전체가 다 110만 원이죠. 그럼 출장비는 우리는 110만 원이고, 그럼 차이 나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이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나간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는데, 자, 앞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출장 가서 돈을 썼죠. 그럼 출장 가서 돈을 쓰면, 자, 출장비 내역도 확인하는 거예요. 왜 출장비 내역 확인하냐면 숙박료, 항공료, 시내교통비, 식사대 이건 다 출장 가서 쓴 금액이니까 여비교통비라고 쓰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다가 사이에 거래처 직원과 식사대라고 적혀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금액은 우리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접대비라고 처리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지급 해간 돈 중에 어떻게 사용했다고 증빙하는 거니까, 그럼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건 접대비고 나머지를 여비교통비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비 사용 내역도 같이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자, 다음 5월 13일 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를 결정하고 천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주식 발행 비용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증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죠. 증자를 하다 주식 발행하다라고 하면 대변의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 그랬어요. 그럼 주식수는 1000주고 액면가는 500만 원이다. 액면가 5천만 원, 5천 원이니까 5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주당 5,500원에 발행했으면 5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25만 원 주식 발행 비용 빼고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좌 예금에 525만 원을 받았네요. 자, 지금 550만 원에 발행을 했는데 25만 원 주식 발행 비용을 제외하고 받았죠. 그럼 차이 나는 이 25만 원을 우리는, 자,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익 본 거니까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쓸게요.
다음 5월 15일 광주정밀의 원재료 매입에 대한 외상 매입금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당초의 약정대로 대금의 2%를 할인받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는 걸 우리는 할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입 할인이고, 그럼 매입 할인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뭐 사면서 할인했는지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달 거예요. 자, 분계를 보면 자, 외상 매입금 갚는 거니까 부채 상환하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광주 정밀이다 6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깎아준 거는 매입 할인이고, 이 매입 할인은 원재료의 차감 계정을 사용해야 되고 2%면 12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 588만 원은 우리는 어음을 발행했네요. 어음 발행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외상 매입금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지급 어음이고 광주 정밀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5월 18일 아남전자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천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74만 3,520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우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을 어음을 할인했는데 매각 거래래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줘야 되고, 자,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자, 우리는 당좌 예금 계좌로 돈을 받고, 자, 그럼 2천만 원에서 74만 3,520원을 뺀 금액이면 1925만 6,480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74만 3,520원 이거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자, 이거 우리 어젠가 어젠가 저번 주인가 어제 같아. 그때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내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실 때 방문원을 바꿔야 돼요. 어제 한 건데 기억 안 나면 큰일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 써야 되겠죠. 어제 우리 어음 가지고 하면서 자금 관리에서 문제 풀었던 거예요. 그때 할인하면서 할인 기간 이런 거 쓸 때도 이 개념 과목으로 분개를 했었었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당연히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맞닥뜨렸을 때 보니까 모르겠는 거 있죠. 그건 아직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줄 알고 내가 지나가 버리는 것들을 체크해서 내가 진짜로 알게 만드는 게 지금 단계 중요해요. 지금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면 알고 있던 거거든. 근데 나 혼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 때는 나 혼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세 문제를 마저 풀고 입력할게요. 다음 페이지 세 문제 있죠? 자, 당사는
일시 소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3호건설의 주식 1000주를 수표 발행 취득하였다. 취득 시 액면 단가는 5,000원, 매입 단가는 7,000원이고 증권사 수수료 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일시 소유 목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샀어요. 그럼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표현을 조금 특이하게 표현한 건데, 그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산 거고,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차변에 오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주식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 사는 거죠. 주식을 사는 거는 우리는 액면가로는 절대 못 산다라는 거지. 우리 알죠? 그럼 얘는 필요 없고 매입 단가 7,000원에 산 거네. 그럼 7,000원 중인데 1000주니까 700만원치를 우리가 수표 발행했고 수수료는 현금 준 거니까, 그럼 수표 발행한 거는 우리는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갈 거고, 그리고 수수료 7만원은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중에 유일하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비용 처리해 버리죠. 뭔가에 포함 안 하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입 가격만 700만 원만 매입 가격으로 하고, 이 7만 원은 수수료 비용 그리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죠. 자, 다음 5월 22일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차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설정 수수료 3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였다. 담보 설정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되 분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자, 먼저 우리는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리는 거죠. 그럼 만기가 3년이니까, 그리고 빌린 거니까 장기 차입금이 될 거고, 3년짜리니까. 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의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이건 판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담보만 건 거니까. 그럼 담보 설정 수수료 300만 원 뺀 금액이 당좌 예금했다는 건 1억 빌렸는데 9,700만 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300만 원은 수수료로 떼었다는 거죠. 그럼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할 건데, 자, 제가 그 수수료 비용 900번대 쓰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고, 하나는 지금처럼 문제에서 요구할 때, 문제에서 수수료 비용을 영업외 비용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럴 때만 우리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고 9,700만 원이, 그럼 이 돈 들어온 거는 3년간 돈 빌렸어요. 장기 차입금이고 농협이고, 근데 빌린 돈은 1억이다. 그럼 1억인데 우리한테 들어온 게 300만 원인 이유는 우리 이 300만 원만큼은 수수료 비용이고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다음
5월 31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받으러옴 550만 원이 만기되어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 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다. 자, 그럼 얘는 어음의 만기 추심이죠. 만기가 된 받으러옴을 치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고 아남전자다. 금액은 5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건데 추심 수수료 10만 원 빼고 540만 원만 들어왔고 추심 수수료 10만 원은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얘는 판관비인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분계 30번까지 분계 끝났고, 자 그럼 우리도 일반 전표에 우리 앞에 23번부터 입력하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쭉 입력합시다. 8개네. 자, 우리 입력할 때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 여기 백데이터 잘못 만들어서 2개가 있을 거예요. 시험 때는 무조건 1개밖에 없을 거니까 우리 시험 때 그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얘가 수수료 비용이 지금 2개가 보일 건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시험 때는 하나만 있으니까 뭐 저격으로 들어가서 뭐에 쓰는 건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영업의 비용인 건 크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 풀 때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지금 교재 회사 1113번으로 바꾸라고 했죠. 뭐 입력 다 안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다시 이제 1112번에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 자, 닫지 마시고 자, 이 프로그램 우측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회사라고 적혀 있는 자, 이 마크 있죠. 자, 이 회사를 클릭하시면 회사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1113번 여기 우측에 여기 회사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변경하시면 이제 위쪽에 여기 1113번으로 위쪽에 바뀌셨으면 잘 변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저와 같이 기출문제 풀면서 자주 바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바꾸는 건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우리 분계 합시다.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서 자, 똑같아요. 또 분계하고 일반적표 입력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먼저 6월 5일 날 매출처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LG전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배서 양수받다.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매출처에 현대전자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을 지금 회수한 거죠. 지금 차변에 어음 받은 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지우는 상황이잖아.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현대전자다 금액 1,000만 원짜리다 라고 했어요. 그럼 현대전자한테 외상 대금을 받는데 어음 받았는데 현대전자가 발행한 게 아니고 LG전자가 발행한 걸로 받았죠. 근데 우리는 현대전자가 발행했던 LG전자가 발행했던 배서 양수 받았던 자수를 받던 상관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닌 걸 받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데 외상 매출금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받을 어음이다라고 쓰고, 하지만 거래처는 우리는 LG전자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 어음이 만기가 되면 발행한 회사가 지급처가 LG전자 거잖아요. 그럼 LG전자한테 가서 먼저 받을 거다.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다음 6월 12일 사채 액면 5천만 원을 액면 단가 만원에 대하여 9,500원에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입하다. 자, 일단 우린 지금 사채를 발행한 거죠. 사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그리고 이 사채의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사채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돈을 당좌 예금에 받는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사채 발행하고 얼마 받았을까요? 자, 항상 우리는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 안 하고 분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멈췄죠. 그죠? 자, 지금 보면 사채 전체 액면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액면 단가가 만 원이라는 건 조각이 나 있는 사채 채권인가 봐요. 그럼
지금 얘는 5천만 원이 전체 임명가인데 한 주당 임명 단가가 만 원이라면 우리는 총 5천 주를 발행했다는 이야기죠. 사채 채권 5천 주를 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5천 주의 5천 주를 우리는 9,500원에 발행을 하면 우리는 5천주 곱하기 9,500원을 하면 4,7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750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100만 원 빼고 받았다는 거죠. 그럼 빼기 100만 원 하면 4,650만 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지금 4,750일 때는 250만 원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비 100만 원까지 들어갔으면 350만 원 손해 봤다는 거죠.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당좌 예금에 들어온 돈은 4,650만 원인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350만 원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 이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써주면 되죠. 다음 이제 6월 24일 생산직 사원의 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8만 8천 원을 원천 징수한 나머지 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돈이 나간 이유가 우리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그럼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비용 들어간 거는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이 교육받은 직원이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에 500번대의 교육훈련비라고 쓸 거고, 제가 수익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자라고 했죠. 그럼 교육훈련비가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훈련비로 우리 강사료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원천 징수 8만 8천 원 하고 나머지 100 얼마죠? 91만 2천 원을 지급했다. 순간 산소에 버퍼링 걸렸어요. 자, 이거 빼고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돈이 우린 대신 세금 납부하려고 징수한 돈 예수금이죠. 자, 다음 당사 주주로부터 제품 매장 착공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 원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기준시가는 1억 5천만 원이다. 자, 이번엔 우리가 제품 매장 건물 착공하기 위한
부지를 받았어요. 그럼 땅을 받은 거죠. 영업 활동했을 거니까 우리는 토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럼 공짜로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일단 계정 과목 위치는 다 잡았네요. 자, 그럼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취득세, 등록세니까 600만 원이고, 자, 자산 수증이 얘는 금액 얼마로 써야 되죠? 2억이에요? 1억 5천이에요? 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준 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이 기준 시가는 뭐냐면 우리 재산세라든지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 혹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과세하기 위한 과세 표준을 기준 시가라 그래요. 기준 시가는 우리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에요. 우리 공시지가는 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준시가는 땅하고 건물하고 합친 시가들이에요. 우리 뉴스나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 보면 이 기준시가를 지금 실거래가로 올리겠다, 60% 70%인 거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한 게, 실제 거래가 1억에 일어나면 기준시가를 6천이라고 잡아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재산세를 안 높이고 원래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지금 얘도 기준시가가 공정가치보다도 낮잖아. 이걸 제대로 우리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올리겠다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텐데 꼭 한 5월달 6월달 시험쯤에 나와요. 왜 그때 나오냐면 6월 1일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게, 재산세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6월 1일날 보유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든 뭐든. 그래서 6월 1일점의 기준시가 이야기가 5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뉴스에 나와요. 그럼 뉴스에 계속 나오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라서 얘를 쓰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에서 한 번씩 쓰는 건데, 자,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서는 절대 기준시가라는 걸 쓸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시가는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 6월 30일 건 두고 4개만 입력하고 싶시다. 4개만, 지금 했던 거 4개만 입력할게요. 자, 일반전표로 가서 6월달 자, 그럼 우리 이 한 문제만 보고 쉽시다. 6월 30일 이거 우리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연습 다 끝나면 볼 거니까 그냥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징수한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그 손님들이 뭐 가게 입장에서 손님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그 가게 사장님이 대신 납부하려고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팔면서 받은 세금이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 매출세액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의 물건을 팔면 1,1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100만 원은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100만 원에 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내가 대신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인 건데, 근데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빈번하니까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써요. 예수금인데 부가가치세라는 거예요. 내 돈 아닌 거예요. 다음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그럼 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내 돈이 아닌데 줬다가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할 거예요. 예수금은 내 돈이 아닌데 받았다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할 거기 때문에 얘는 부채가 되는 거고, 대급금은 우리는 일단 줬다가 돌려받을 내 돈이에요.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평소에 받았을 때는 대변의 부채 자리에 쌓일 거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서 차변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쌓여 있다가 내야 될 때에 얘를 차변에 지우면서 대변에 납부할 거고, 부가세 대급금은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이라서 차변에 쌓여 있다가 돌려받을 때 대변에 지울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정리해서 가져다 줄 거 많으면 상계해서 가져다 줄 거 많으면 그 둘이 상계해서 가져다 주고 돌려받을 게 많으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 얘를 부가가치세 뭐야 이거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가 나오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는 기본 틀이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대변에 있던 걸 지워줄 거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인데 정리하는 거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의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럼 이때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크면 그러면 납부세액이 될 건데, 다음 달 25일 날 할 거기 때문에 이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할 거고,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얘는 환급세액이 될 거라서 차액을 미수금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때에 얘를 다들 지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교재 문제를 보면, 자, 시험에는 항상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금액을 알려줘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그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 게 반영이 되면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얘 금액을 알려주니까, 그러면 이 분계는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틀을 기억하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오른쪽이 뭐지라네요. 그럼 이 돈만큼은 다음 달 25일 날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지금 얘는 대변, 얘는 차변으로 갈 거예요. 그럼 미지급 세금 부채잖아. 그래서 대변에 쓸 거고 지금처럼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쓸 거예요. 자, 이 분계는 TAT 유급에 나올 거예요. 나와요. 자, 건방지게 이런 표현 쓸 때 있죠. 나와요. 그거는 나름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처음 본 거니까 이렇게만 익혀두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좋고, 제가 미래에 이런 표현 할게요. 시험 다가왔을 때 이해 안 가요? 그럼 분계 틀을 외우세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거마저 외우기 싫으면 시험 보러 안 가야지. 얘 나오면 차변에 이거 쓰고 대변에 이거 쓰고 문제 준 대로 쓰라고. 제가 나중에 그렇게 말할 만큼 시험에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구경하는 거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고, 나중에 안 될 때 최악의 상황에 제가 이 분계 틀을 외우세요. 금액만 주는 대로 쓰세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생겨요. 시험 때는. 그건 일단 합격해놓고 봐야지. 그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계속 분계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